예, 오늘도 이슈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주실 네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경향신문 기자 출신이시죠. 원광대학교 이용호 초빙 교수, 그리고 부장판사 출신이시죠. 여상환 변호사,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그리고 황성준 문화일보 논설위원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치 얘기부터 좀 해보죠. 이 정치 얘기가 요새 시청률이 안 나와서. 근데 말이에요. 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안철수 전 대표와 박원순 시장 이렇게 당대표 권한을 나눌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오늘 예. 광주 가셔서 문재인 대표가 당대표 권한을 예. 이제 안철수 의원이나 박원순 시장과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예. 했는데 그동안에 이제 4.19 재보선 참패 이후에 집요하게 비주류해서 문재인 대표를 사퇴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막다른 골목까지 몰린 상황에서 호남 지지율도 떨어진 상황에서 본인은 그러면 내년 그 총선을 위해서 총선 때까지 소위 문, 안, 박, 박원순 시장 세 사람의 어떤 총선 임시 지도 체제를 구성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우선은 박원순 시장은 난 이제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사실 이 이야기 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안철수 의원하고 우선 두 사람이 문안연대를 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안철수 의원은 우선 좀 더 의견을 좀 수렴해서 이제 입장을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은 뭐냐면 비주류 쪽에서는 문재인 대표가 물러나야지 해법이 나온다는 거고 문재인 대표는 못 물러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기되는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은 문재인 대표가 자기 마음대로 당대표 권한을 이렇게 또 나눌 수 있는 거냐. 예. 그러니까 최고위원들은 그럼 최고위원 회의는 뭐냐. 이렇게 의문이 또 제기되고 있는 상태여서 아마 이게 근본적으로 지금 이제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의원 간의 어떤 신뢰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보면 최재성 그 총무본부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안 의원이 너무 많은 혼수를 요구를 한다. 그것만 아니면 좋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러니까 두 분 결혼하실 모양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 공천권이나 요구하는 사람처럼 돼 있어서 그런 예. 근본적인 신뢰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문재인 대표가 얘기하는 것은 그냥 시간 벌기가 아니냐. 아하. 그래서 12월 말까지만 가면 이제 총선 국면을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으로 진정성을 못 느낀다 이렇게 보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 진정성이 안 보이는 게 이제 이런 말이 있죠.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된다. 보통 영어 문장은 이제 두 가지 문장인데 한국어는 이제 쭉 서론을 해서 결론을 얘기하잖아요. 문 대표께서 이런 식으로 연합을 하자고 하면서도 어떤 말을 꼭 뒤에 가서 덧붙였냐면요. 공천권을 나누는 옛날식 정치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좀 해석하기 때는 안철수 의원 입장으로 볼 때는 뭐 얼굴 마담만 해주고 실질적인 권한. 사실 가장 중요한 권한은 지금 공천권 아닙니까? 네. 이걸 안 주겠다 그러면 선택 나서길 수가 없는 구조가 되죠. 네. 예, 안철수 지금 그 의원한테 계속 구애를 하고 있는데 예. 제 생각에 안철수 의원은 지금 이미 좀 마음을 굳혔지 않는가 이런 생각 들거든요. 왜냐하면 10가지 혁신을 내놨어요. 근데 10가지 혁신을 하라 그러는데 지금 문재인 대표로서는 혁신이 만들어가지고 충분히 혁신했는데 안철수 의원은 계속 혁신하라 그런다. 그 혁신이 안 되면 난 같이 할 수 없다는 뉘앙스의 말을 했거든요. 그런 걸 볼 때 마음이 떠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진짜 문재인 대표도 조금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그동안에 혁신위를 만들어서 공천을 이렇게 하겠다, 무슨 뭐 안심번호 공천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 외에 또 현역 의원 20%를 물갈이하겠다 그래서 이미 지금 공직 후보 평가위원회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그대로 두고 또 갑자기 공천권 나눠 먹겠다고 이게 뭐 같이 하겠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도 지금까지 쌓아온 여러 가지 이 과거 여러 가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이런 듯한 이제 반응이 온 것 가지고 이제 논란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반응이 어쨌든 유보한다고 뭐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조금 보면은 알 수 있고 당장 전 내일 정도의 반응이 나올 거라 그러는데 생각하는데 확실한 건 안철수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좀 그 가까운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또 내일 아침 라디오 인터뷰는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박원순 시장 얘기가 나왔는데요. 박원순 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은 지금 계속되고 있다. 이 법원이 신체검사 재검 결정을 내렸지만은 주신 씨는 지금 거부하고 있죠.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 측은 계속 신체검사 받았는데 6번이나 했는데 뭘 또 하라고 그러느냐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지 않느냐.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뭐냐 하면은 이 지금 법원이 지금 6번인가 뭐 했고 예. 그다음 뭐 엑스레이 필름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신체 검증을 하자는 예. 거 아닙니까? 이거는 무슨 취지냐? 판사 입장에서는 예. 그거 다 지금 믿기가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어. 그걸로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거죠. 박원순 시장 측에 유리한 판단이든 반대쪽에 유리한 판단이든 지금까지 나온 증거만으로 나는 지금 긴가민가 내릴 수 없다. 그러니까 당사자인 박주신 씨를 한번 더불어서 신체 감정이라고 합니다. 신체 감정을 하자는 거죠, 지금. 진짜 검사라고 안 그러고 감정이라고. 그래요. 법원 용어는 검증 또는 감정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박원순 예. 시장 측에서 영국에 있는 애를 데리고 오지 않겠다 그러는데 이거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법원의 명을 따르는 게 박원순 시장이나 박주신 씨의 명예를 위해서도 옳다. 법원이 이미 약간의 의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회피하는 것은 오히려 의혹만 증폭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2011년에 소위 이제 박주신 씨가 저 지방선거 앞두고 나서 한번 저 연세 세브란스에서 한번 검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논란은 지금 그 사법부에 가 있는 그것이 MRI 자료가 이게 바꿔치기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재판부에서 보면 그 바꿔치기 된 것이 이게 확실하냐 이게 지금 쟁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강용석 변호사나 이제 이쪽 팀에서는 직접 본인이 와서 다시 한번 해야 된다는 얘기고 또 박원순 시장은 이미 했고 그것은 이미 검증된 건데 굳이 또 올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요. 근데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미 의사협회에서 대한영상의학회는 이 제출한 내용이 그 MRI 자료가 6장이요? 사실상 같다. 예, 주신 씨 거다. 그 논란이 이렇게 되고 뭐냐면 지금 최종 결론을 내린 예, 거죠. 이가 뭐 예를 들어서 그 정도의 예. 20대 그 아말감으로 한 거여서 정말 그 나이로 봐주기가 어렵다. 노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쪽에, 산하 대한영상의학회가 확인을 한 공일인문이다 거죠. 이렇게 지금 하고 예. 있기 때문에 사실 예. 박원순 시장으로 봐서는 굳이 데려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하,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국가기관과 연세대 의대라고 하는 이제 공신력 있는 기관이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또 그 입장에서 볼 때 박원순 시장이 또 한 번 하라는 건 굉장히 아플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자기를 하는 거 아니라 자신 때문에 아들을 하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근데 이제 이번 사건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문제, 그러니까 병역 비리를 저질렀다고 자꾸 주장을 하니까 명예훼손을 건 겁니다. 그러니까 명예훼손 건 당사자 중에서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요. 네. 물론 이제 아들 또 한 번 다시 검사를 받게 하는 건 굉장히 가슴 아프고 그렇겠지만 예. 만약에 정말로 떳떳하다면은 정말 요번이 마지막인 것을 서로 확실하게, 약속하고 예. 한 번 더 하는 것이 문제를 푸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뭐 확실하게 풀 거는 풀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어쨌든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에는 또 상당히 가슴 아플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 문제, 자기가 정치를 하기 때문에 자꾸 애들만 불려다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분명히 들 수 있는데요. 자, 어떻게 될지는 그리고 법원이 어떻게 나올지는 저희가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